예, 신형 스포티지 시승회 끝나고 돌아갑니다. 오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승했고요. 또 오늘 특이하게 저 그래비티 좋네요. 시승차. 오늘 시승차가 그래비티랑 일반 모델이랑 두 개가 있었는데 주로 영상 찍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비티를 줬다고 하네요. 예쁘게 나오라고. 근데 별로 안 예뻐요. 저 신형 스포티지 별로 안 예쁜데요. 일단은 현재까지는 제가 이번에 스포티지 총 두 번째 보는데, 이번에 그 매장에서 한번 보고 동네에서, 그리고 이번에 시승에 그래비티 보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안 예쁘네요.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안 예쁘네요. 뭔가 선이 또는 디자인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갖고 얼굴이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. 근데 뒷모습은 괜찮아요. 뒷모습은 저게 좀 여백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깔끔한 모습, 앞모습에 비하면은. 제가 저번에 요즘에 현대기아차는 점점 비슷해지는 디자인 요소가 좀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 스포티지도 그래요. 저 그 주간등 있잖아요. 주간등 또는 그 주변의 디자인이 뭔가 약간 좀 소나타 연상시키는데 약간 좀 비슷해요. 심지어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 주간등이 그 페이드 인아웃 되는 거 있잖아요. 위로 갈수록 약간 좀 조명이 좀 옅어지고, 그것도 약간 좀 비슷한 그런 터치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그 스포티지에서 그 소나타가 슬쩍 보이니까 그래서 좀 덜 예뻐 보이나 싶기도 하고요.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눈에 안 익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또 예쁠 수 있어요. 저 진짜로 저번에 그 화정점에서 매장에서 보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아주머니 두 분이 들어가고 이 차 되게 예쁘다 라고 하시는데, 그래가지고 역시 취향은 존중이다 라고 느꼈습니다. 오늘 시승회는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, 그래서 심지어는 그 경유지도 없어요. 그냥 자유시승. 보통은 뭐 여기서 출발하면 저쪽에서 찍고 오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어요. 자유시승. 뭐 이렇게 추천 코스 있는데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그냥 들어만 와라 뭐 이런 거여갖고 그냥 아무데나 가도 되거든요. 시간 안에만 들어오면은. 저 그래서 그래도 일단 저 실내를 좀 찍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역시 여기 오면은 제일 만만한 곳이 미사리 조정경기장. 여기가 좋아요. 뭐 찍기가. 그래서 여기서 찍었습니다. 근데 아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주차비가 4,000원이에요. 근데 스포티지 저거 하이브리드니까 2,000원 받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제 반값이라고 그래갖고, 아니 근데 하이브리드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?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그 소리를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 소리 듣고서 할인. 왜냐면 이게 가까이서 들으면 이제 들리겠지만 저기 멀리 서면은 이 기본적으로 저 외부에 하이브리드라는 뭐 티가 안 나서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. 트렁크에 붙은 그 HEV 그거 딱 하나. 다른 거는 뭐 동일합니다. 외장 디자인은. 그래서 제가 보통 시승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디자인은 기아가 낫다 보통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스포티 투싼은 저 투싼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현재까지는 투싼이 그냥 좀 더 깔끔하고 스포티는 좀 정신없고 얼굴이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 신형 스포티지도 전장이 더 길더군요. 이 전장이 또 기아의 자존심이잖아요. 현대보다 길어야 된다, 동급에. 그래서 신형 스포티지도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전장만 30mm인가? 좀 더 길어요. 근데 실내 디자인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일단 모니터랑 계기판이 크다 보니까. 아니 근데 모니터는 왜 이렇게 큰 거 넣어놨죠? 산타페 소렌토보다 더 큰 12.3인치 모니터 계기판이 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붙는 이제 가산점이 있죠. 이게 사람이 딱 차에 타면은 계기판, 모니터 뭐 이런 액정, 이게 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화질이 좋거나 크면은 좀 가산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. 안쪽에 있는 편의 장비는 뭐 다 동일하고요. 그리고 제가 탄 차가 그래비티였는데 시트 이거 앞에 연장이 안 돼요. 연장이 안 되면 좌판이 조금 길기라도 해야 되는데 조금 짧은 감이 있습니다. 저한테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 이 차이잖아요. 제 차 GV70이랑 그 좌판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타면은 좀 약간 좀 짧은 느낌. 여기서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그리고 시트 쿠션이 좀 단단해요.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하체가 조금 단단한 편인데, 그러니까 같은 파워트레인에 투싼 하이브리드보다 하체가 조금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시트도 좀 단단한 편이고요.
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여기 시트 상단에 그 스웨이드인가? 그게 되게 고급스러워요. 그게 실내에서 이 시트가 가장 좀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2열 공간은 신형 투싼이랑 동일한데 신형 투싼이 이게 많이 커졌잖아요. 그래서 시승기 때 이제는 패밀리 SUV로 사용해도 되겠다,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티지도 마찬가지죠. 제가 앉으면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되니까 이게 구형 산타페 뭐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. 그러니까 패밀리 SUV로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. 그리고 보통 1열 대비 2열은 좀 시트가 짧게 마련인데 비슷합니다. 그래서 2열의 거주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. 시트 그 소재가 실내에서 가장 좋다고 한다면은, 실내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1열 시트 뒤에 그 밑에 있는 그 수납 공간, 이렇게 지퍼로 이렇게 쓱 여는, 저 시트 밑에 그렇게 지퍼로 쓱 여는 수납 공간이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, 신형 스포티지에. 그게 또 그 용량 자체도 괜찮은 편이어갖고 뭔가 이게 실용적인 면, 그러니까 물건을 담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꽤 좋거든요. 근데 디자인이 좀 되게 올드합니다. 아니 이거는 좀 이렇게 올드를 넘어서서 약간 좀, 저 진짜 딱 그거 보자마자 그거 생각났어요. 저 되게 어릴 적에 할머니가 막 이게 용돈 같은 거, 지갑이잖아요, 지갑, 이렇게 조그마한 지갑 가죽으로 된 거, 거기서 이렇게 용돈 주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쓰던 그 지갑 생각나는데요.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한, 그러니까 그 가죽이 뭔가 좀 되게 오래되고 비싼 가죽이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올드를 넘어선 빈티지가 아닌가. 그래서 좀 되게 특이했습니다. 스포티지는 그 내장재가 기본적으로 깡통, 프레스티지나 그래비티나 거의 좀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가장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대시보드에 그 적용된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게 시각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만져보면은 비슷하거든요, 그 프레스티지랑. 근데 이게 파란색이고 뭔가 좀 표면 처리를 좀 다르게 해서 그런지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비슷해요. 근데 그 매장에서 그 프레스티지 깡통을 봤는데, 프레스티지가 와 이거 깡통치고는 내양재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래비티는 그래비티 치고는 깡통과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안 타는구나, 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어쨌든 내장재는 그런데 실내에서 가장 내장재가 좋은 부분은 보통 뭐 여기잖아요, 눈에 잘 보이는 부분, 여기나 뭐 이런 데인데, 스포티지는 헤드레스트, 시그니처부터 그 KA처럼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있잖아요, 이렇게 파여있는 거, 그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 전체가 뒤에가 다 이렇게 플라스틱이거든요. 만져보면은 야 이거는 플라스틱 치고는 되게 좋아요. 플라스틱 치고는, 플라스틱도 좀 되게 그 고급스러운 플라스틱이잖아요. 약간 좀 무광 느낌의 맨질맨질한 그게 적용이 되는데, 그래서 실내에서는 심지어 그게 그 딱 손잡이 그 뒤에 만져보잖아요. 그러면은 약간 고무 있잖아요, 고무도 있어요. 그래갖고 뭔가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. 트렁크는 600리터가 넘는데 요즘에 보면은 보통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이나 트렁크 용량이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. 스포티지는 약간 다릅니다. 뭐 거의 같은데 한 4리터 차이 나나? 약간 달라요, 약간. 이거 방금 돌풍 맞은 것 같은데. 앞유리는 뭐 돌풍 맞아도 괜찮아요. 이미 깨졌는데.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그 뭔가 다이브가 안 된다고 그러죠. 그래서 저 보면은 2열 시트랑 트렁크 바닥이랑 약간 좀 층이져요. 요 정도. 완전히 이렇게 평평하게 안 됩니다. 아마 디젤이나 가솔린은 좀 평평하게 되겠죠. 참고로 스포티지도 하이브리드는 애프터 블로어가 없고요. 그리고 주행 느낌은 딱 예상한 정도입니다. 투싼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하체만 좀 느낌이 다르고 다른 뭐 기본적인 그 주행 성능은 비슷하죠. 하체 같은 경우에는 좀 투싼보다는 단단하고요. 투싼 하이브리드는 좀 푹신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좀 단단하고, 근데 또 딱딱까지는 아니고요. 그래서 그냥 이건 취향 차이지 뭐가 좋다 나쁘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. 공기압은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. 확인해 보니까 냉간시에 대략 한 34 정도, 33 이렇게 공기압이 맞춰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주행에서는 요 1.6 하이브리드가 좀
대부분 그렇듯이 5000rpm 넘으면은 가속 페달에서 진동 바르르 하고 올라오고요. 근데 뭐 그게 되게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. 대부분의 경우 5000rpm까지 안 쓰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게 공통적으로 투싼 하이브리드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운전대 감각이 이게 다르다기보다는, 그러니까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향할 때 약간 좀 어색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어색한 건 없는데 고속에서 가벼워요.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은 보통 이제 무게도 같이 무거워지고 그러는데,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안 무거워지더라고요. 무거워지긴 무거워지는데 좀 덜 무거워지죠. 시승하는 동안 잡소리는 없었고요. 연비는 2시간 한 40분 운전하면서 12.9km 나왔습니다, 리터당. 그래서 시승하면서 정속주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운전 모드 생각을 하면은 역시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투싼처럼 스포티지도 하이브리드의 상품성이 또는 선택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싶어요. 물론 이게 차값이 비싸긴 하지만 가솔린보다 더 주행질감이 좋고, 투싼 생각을 하면은 승차감도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보이지 않는 메리트까지 생각을 하면은 하이브리드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승소감 끝입니다. 그리고 제가 저번주 목요일에 2차 백신 맞았는데요. 잠깐 그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, 목, 금, 토, 일, 월, 화 6일째인데 그 6일 동안 뭐 거의 안 아팠어요. 오히려 저희 1차보다 아스트라제네카 오히려 덜 아픈 게 아닌가. 그 1차 때는 저 맞고서 한 3일 동안은 이게 아파갖고 얘가 좀 쑤셨죠. 근데 화이자도 쑤시긴 쑤시는데 그 이틀 지나니까 이것도 싹 없어지던데요. 안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후유증은 오히려 저는 화이자가 2차로 맞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. 밥도 잘 먹고요. 밥도 잘 먹고가 아니라 2차 역시도 이게 식욕이 늘어나더라고요. 이게 정확히는 식욕이 늘어난다기보다는 밥 시간이 아닌데 더 빨리 허기를 느껴요. 그러니까 제가 막 저녁을 5시 반에 먹는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보통은 5시 반 정도가 돼야 이제 배가 고픈데, 이 백신 맞고 나니까 한 4시 정도가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. 그러니까 허기가 찾아오는 타이밍이 좀 빨라집니다. 그게 단점이에요. 먹고 나서도 조금 약간 좀 허한 게 있고. 근데 이것도 1차보다 좀 덜해요. 저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나서는 그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부터 한 3일 4일 동안 야 진짜 내가 이렇게 허기를 자주 느끼는 사람인가,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되게 자주 배가 고팠거든요. 그러니까 먹어도 뭔가 이렇게 배가 차는 느낌이 없었는데 한 3, 4일 동안은 이 2차 화이자는 그것도 한 이틀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1차와 달리 2차 백신 화이자는 그냥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갔습니다. 별거 없어요. 1차 때처럼 2차도 역시 또 당일날 그냥 바로 샤워했어요. 도저히 저는 이 여름에 안 씻고는 뭐 못 잘 것 같아갖고 그냥 샤워했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. 그리고 보름 전인가 제가 제네시스 프리빌리지로 이 소낙스 전체 코팅했잖아요. 이게 확실히 효과가 좋네요. 이게 때가 잘 안 타요. 먼지가 잘 안 앉아요. 잘 안 앉는 게 아니라 날아가나? 하여튼 이게 세차 안 해도, 저 그때 이후로 세차 한 번도 안 했는데 차 깨끗해요. 안 그래도 이 세빌 실버는 세차 안 해도 깨끗한데 그 전체 코팅하니까 깨끗함이 되게 오래 갑니다. 심지어는 어저께 밤에 비 왔잖아요.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밖에서 해놨거든요.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진짜 전체가 다 물 범벅이었어요. 근데 좀 달리고 그러니까 깨끗합니다. 다 날라갔어요. 그래서 이거 완전 좋아요. 이건 돈 주고 할만하다. 30만원 좀 비싼데 이거 30몇만 원이래요. 제니스 프리빌리지라면 그게 연일에 공짜인데, 이게 이제 돈 주고 하면은 34만 원인가? 조금 비싸긴 하죠. 근데 이게 1년 간다고 합니다. 1년.
아니다, 1년 4개월 간대요. 1년 4개월.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틈틈이 고체 학스 같은 거 좀 먹여주고 그러면은 1년 4개월 이상 더 간다고 하네요. 전 그래서 고체 학스 같은 거 안 먹이려고요. 힘들어요. 1년 뒤에 또 하면 되지 뭐. 그래서 오늘 시승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승기는 내일 오전 8시에 올리고요. 이번 달은 7월만큼, 그러니까 7월에 워낙 바빠서 그런지 이번 달에는 시승이 별로 없네요. 이번 달 남은 시승은, 그러니까 유럽 가기 전에 남은 시승은 쉐보레 콜로라도랑 기아 EV6 뭐 2개 정도입니다. 현재 확정된 거는. 참고로 EV6는 다음 주 주중에 시승회를 하고요. 아마 엠바고가 목요일 오전 8시 정도 될 거예요. 금요일 아니면. 그래서 EV6가 드디어 다음 주에 시승회를 합니다. 제가 이제 유럽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저 아직까지도 저 어디를 갈지 정하지 못했어요. 왜냐면은 뭐 유럽은 이제 국경 많이 개방됐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과거형이고 요즘에 또 그 델타 변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주요 국가는 다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또 그냥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것과 또 차 타고 국경 넘는 건 또 약간 좀 다른 문제라 이게 쭉 보니까 이게 의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결정적으로 노르웨이가 안 돼. 노르웨이가 제가 원래 노르웨이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노르웨이가 입국이 안 되네요. 입국이 안 돼. 제가 그 노르웨이 대사관에 전화해 보니까 그 노르웨이 UDI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성하고 근데 아마 그냥 단순 관광 목적이면은 안 될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노르웨이 UDI 너무 복잡해갖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요즘대로 그 사이트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없이 넘어 다닐 수 있는 국경의 그 코스로는 역시나 스페인이 가장 만만하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끝입니다.